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가특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재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서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주고 갔나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사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홍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 2010년도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복지재단 사무처장 김주호 처장을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홍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의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16년 업무 현황과 2016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6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처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복지 연구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 지역사회복지 조사연구를 통한 복지 데이터와 지역 특화 복지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현장연구, 용역연구 등 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택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평택시민 기본문화 실태조사, 평택시 노인인구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 평택시 장애인 생활 및 복지욕구 조사 등 사건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어 의회, 시, 읍면동, 지역사회 복지시설, 도서관, 학계 등의 자료를 배포하였고 각종 복지 관련 계획 수립, 컨퍼런스, 언론보도,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성과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나눔 컨퍼런스를 통해 안보도시 평택에 걸맞는 동일복지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로는 평택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지원연구, 평택복지재단의 발전방안 연구, 평택시민사회 심리적 불안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실태조사 등 4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조 사회복지사 마음치유사업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정서 문제를 가진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해주고 예방적 차원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유지는 물론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공무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303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검사 결과 안내와 보고의 개최 등 심리검사 진행사항 및 분석 현황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7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복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비전을 높이고 역할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모금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 교육,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등 9회 교육에 3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무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복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복지 관련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재단의 사업 및 시책에 활용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참신한 아이디어 113건을 심사하여 12월 중 우수작 4명과 참가상 31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9쪽 나눔지원 네트워크 공유입니다. 지역, 민, 관, 학계 등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문화, 병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점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인 회의 진행과 더불어 평택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인식 개선 캠페인, 자원개발 연계를 위한 자원개발 연계 기업 방문, 주기적인 거점기관 네트워크 회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 나눔 등 5개 사업을 18개 거점기관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10조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22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복지전담 공무원 간의 유대감 향상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방법 특강과 읍면동별 특화 사례를 서로 공유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조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지역 맞춤형 복지 개발 및 지역사회 복지 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실무자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5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설명회 및 사업 심사로 8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중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10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단 산하시설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2쪽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2016년부터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1,351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실적으로 부모 역할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 사업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 주기를 고려한 13개 프로그램에 5,257명이 참여하였고 가족 상담, 전담 인력, 외래 상담원, 상담자 상담 자원봉사자 등 8명의 상담 인력으로 1,463명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등 19개 프로그램에 2846명이 참여하였고 모국 방문 지원 사업으로 12가정이 모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장점을 활용한 통번역사 양성교육을 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22명의 아이돌봄이가 1907가정에서 활동 중으로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13쪽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인복지관이 되자라는 미션으로 감동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어르신들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082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사회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재능남 활동 등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노케어, 보육교사, 도우미 파견 사업 등 8개 사업에 월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연계 사업은 어버이날, 걷기대회 등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복지관을 알리는 사업으로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노인 상담센터 사업은 종합상담, 심리검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밑반찬 지원, 가정방문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회 참여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봉사단을 구성하여 6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통합 행사 개발 등 감동을 주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쪽 평택 북부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24명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체, 정서, 사회적응을 위한 19개 사업에 8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 입소 상담 등 상담 사업과 균형 잡힌 중식 제공, 이동, 의사소통 등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 사업, 센터 이용을 위한 통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재활운동 및 연계진료 등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과 건강체조, 토탈공예, 요리활동, 텃밭 가꾸기, 영화관람 등 다양한 기능 향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버이날, 명절행사, 생신잔치, 보호자 및 강사 간담회 등 특별행사 지원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자 가족의 힐링 프로그램 및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미션으로 이용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고 전문성과 열정으로 복지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224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직업재활사업 등 38개 사업 프로그램에 35,87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의 행복한 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조 평택 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소통 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중증장애인 24명의 행복한 삶을 통한 가족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재활, 사회 심리, 문화여가 지원 등 3개 사업 22개 프로그램을 623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심리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타시설 및 지역사회와 협력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조 행성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평생 친구와 같은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925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사업으로 19개 프로그램,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9개 사업단 1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의 어르신 봉사단 25명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외부 자원 개발, 시설 보강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횡성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3에서 5등급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24명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체 기능 훈련이나 물리치료 등 기능 강화 사업 5개 프로그램과 신체 기능 훈련 8개 프로그램, 인지 기능 훈련 8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횡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설을 목적으로 24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미술 치료를 통한 도전적 행동 감소로 가정생활 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 펀딩은 발달장애인의 캘리그라피 학습 과정을 다음 포털에 웹툰 형식으로 5회 연재하여 42,000여 명이 구독을 하였고 캘리그라피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직접 쓴 글씨로 만든 엽서, 명함, 다이어리를 276명의 후원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내에서만 진행해온 사회 적응 훈련을 해외로 확대하여 대만, 타이페이와 일본 후쿠오카에 14명의 이용인이 다녀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감,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 의원님.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지역에 맞는 연구, 또 복지 정책, 또 아까 우리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또 시설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행복을 이제 사람 중심 행복을 그걸 보고자 해서 지금 여쭤본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지재단 모든 걸 대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2015년도에 복지재단 재단 종합 감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 복지재단 운영 및 인사행정 적정 여부 복지재단 보조사업 추진 실태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및 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중점 감사로 10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59건 지적 사항 중에서 회계 분야가 21건에 75%를 차지했고요. 거기에 회계 규정 및 회계 규정 시행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침을 마련,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연천 함께 업무 처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우리 복지재단은 예산이 쓰지 않았는데도 필요하면 막 갖다 쓰나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여기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 예산 성립 전 집행 있어요. 세출 예산의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못 간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감사 예, 지적사항이 네, 나왔어요. 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맞고요. 저희 복지단이 회계사를 쓰지 않고 특히 또 세무직 쓰는 것도 아닌데 저희 사립주사가 하여튼 그 회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적을 받았냐 하면 저희 아까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수익사업입니다. 돈을 이렇게 한 세입세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갖고 1억 이상 이렇게 적립하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돈을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쓰는 절차를 밟았는데 썼습니다. 하여튼 썼는데 지적사항은 뭐냐,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쓸 때는 재단의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하면서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네. 복지재단 등 7개의 시설에서는 42개 사업에 대하여 103건의 지시를 못 간 금액 전용 없이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는 등 예산의 관리와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거기에 복지재단은 그 세무직도 아니고 이제 했다는데 그럼 어디는 그러면 세무직이 이거 회계 맞나요? 아니 저희들 평택시에 다른 부서는 다 세무직이 맡아요? 충분히 이해가는데 아직도 이제 재단에 그래도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이제 좀 세세하게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그거는 많습니다. 설명이 말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창교육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회계 책임자들을 전부 연창교육을 시켜요. 네. 현재 평택시의 각 부서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행정직입니다. 특별하게 이 회계 문제를 다루는 그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업무 연창을 하는 데 있어서 연창이 잘못된 건지 저렇게 엄청난 이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죠. 특히 복지재단뿐이 아니라 감사를 해보면 청소년 재단 마찬가지,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엄청난 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회계 책임자의 연장 교육이 안 됐거나 아니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 이런 회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별로 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따가 업무추진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업무추진부도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우선 저 질의가 이렇게 아니니까요. 또 한 가지 회계 관계 직원 재정 보증 및 보험 미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 담당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회계 담당자를 임명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요. 어쨌든 예산 관리자는 엄격한 원칙 하에 자체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안 지켜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성립 전에 집행 현황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건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립 전에 예산 집행이 되어 있는지.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큰 거에 대해서는 의회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 지적이 아니라 이게 감사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지적부터 이렇게 받은 걸로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미처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회계 교육이 부족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그 사무처장도 35년 동안 행정을 경험한 분이 모셨고, 또 우리 경영지원은 행정실장이라고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뭐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있던 그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금년도에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성립 후에 집행해야 하고, 예산 성립 전에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못간 금액을 전용하면 집행해야 된다는 거 아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그 이사회 회의 자료집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왜 복지재단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예산이 많아요? 홍보에?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6년도 1차 되는 자료가 이거예요. 2016년도 1차. 네, 1차 1월 달에요. 이거는 2차, 이것도 예, 이것도 3차입니다. 예. 4차, 5차, 6차부터는 이렇게 자료집을 발간을 해요. 비용이 28만원, 30만원 막 이래요. 왜 굳이 이렇게 A4 용지에다 자료를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드는 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한 게 2월 23일. 네. 그 앞에는 제가 사실 뭐 그런 건 잘 몰랐고요. 와서 아마 상근 이사장이 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훌륭하신 분들이 이사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제대로 남겨야 되는데, 반드시 저희 그 시민 세금을 쓰는 걸 함부로 쓰진 않습니다. 그 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회가 열리면 안건도 그렇게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A4 용지를 이렇게 하면 아마 제대로 된 이거는 기록이 기록에 남깁니다. 보관이 안 돼요? 이렇게 글쎄요, 해서 보관이 안 돼? 이게 지워집니까? 그렇게 없어집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런 건 지워지는 아닌데 부분이에요? 뭐 좀 체계적으로 저는 생각해서 어떤 걸 체계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상근 이사장이 돼서 뭐 얇은 책자 그거 뭐 세금이 많은 낭비인지 모르지만 그 기록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이 낭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복지를 하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이 비용 줄여갖고 정말 어려운 들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복지단 부자 아닙니다. 부자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그러면은 월급은 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재단에? 월급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이사장님 다니시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깎아갖고서는 월급을 못 준다, 이런 얘기를 무지 많이 저는 들었어요. 못 줄 뻔했죠. 못 줄 뻔했죠. 왜 시의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삭감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기동량으로 네, 뭐 기동량으로 사전에 드셨어요? 의회하고 소통을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통을 못해서 그게 사전에 보고하고 뭐 이런 걸 못했다고. 소통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좀 그렇게 보고 가서 그래서 사전에 다니시면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해본 적이 제가 없는데. 들었는데요.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왜 의회에서 예산을 깎냐? 직원들 월급을 왜 깎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글쎄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바깥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게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듣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누구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뭐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뭐 삭감을 다 받아서 우리 잘못하면 직원들 봉급도 못 주게 생겼다. 에? 내 봉급부터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방금도 이 예산 문제를 기동량으로 들었다 그랬죠. 예, 제 앞에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동량으로 들었다 그랬죠. 복지에도 엉망입니다. 앞에 것도 보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동량을 놓고 와서 여기서 감사를 받아요? 글쎄 그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그 능력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동량을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까? 임금이 왜 안 나갔어요? 박사급 하나 자기들 멋대로 뽑았습니다. 출자 수령기간 승인받을 때 애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의회에 아무런 승인 받은 거 없이 그냥 뽑았잖아요. 뽑았으면 거기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덮쳐서 2월 23일 날 이사장을 또 뽑았어요.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그 인건비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준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잘라서 인건비 못 주게 생겼다고요? 감사가 괜히 지적합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누가 안 줬습니까? 박사급하고 이사장 거 빼고 누가 안 줬어요?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근데 주지도 말아야 될 이사장하고 박사급을 자기들 멋대로 줬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의회에다 쌈을 붙여요? 쌈 붙인 적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여기 오셨으면은 앞에 거라도 기동량으로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받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기동량으로 들었다래요? 저 영양 부족인지 모르지만 제 앞에 일어난 일을 갖고서 제가 이렇게 왈가불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제 영양 부족인지.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인건비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는 중간에 들었죠.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들었어도 기본적으로는 감사 대상 기간의 거를 보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동량을 듣고 와서요? 그럼 기동량을 듣고 온 것을 얼마만큼 신뢰해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니 소통이 안 정확하게 되고 보고 보고를 안 해서. 갖고 와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동량으로 얘기하냐고 이거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문제는 상당히 쟁점화됐던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기동량이라는 소리가 그게 나쁜 소리라고 듣자는데 의원님이 나쁜 그렇게, 소리가 아니라 의원님이 그렇게 드셨다면 제가 그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와야지 어디 기동량으로 갖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서 소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그거는 잠깐만요. 그건 될 수 없는 얘기고요. 이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자기가 멋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간전용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지금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승인받지 않은 걸 줘가면서 멋대로 쓰고서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 복지예단이 할 수 있는 거입니까? 혼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셨으면은 네. 앞에 거 다 보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앞에 전임자들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쟁점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문제는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의회가 인건비를 깎는 바람에 못 주는 형국이 발생되는 얘기도 했다. 이게 굉장히 쟁점화된 거 아닙니까? 한 번 깎인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깎았어요. 같은 걸 가지고. 그런데 시는 복지예단은 이것에 대해서 박사급 깎으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사장을 다시 선임했어요. 선임하는 건 사실 관계없습니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사장 절차가 제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잘못한 됐어요? 아니, 시에 공모해서 저거 아니, 그 공모를 얘기가 아니라 이사장이 부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장님이 지르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시의회에 전혀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 썼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한테 해야 될 사항이 아닌 누구한테 거라고 해야죠? 봅니다. 왜? 누구한테 저는 해야죠? 여기 와서 상근 이사장을 해서 주어진 그러면 여기에- 급여를 받아봤지 여기에 제가 그 감사를 왜 예산까지 받아봤어요?
아니 지금 있는 업무 지금까지 해온 걸 보고하러 왔지 내 앞에 그 급료를 얼마 좀 이걸 보고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니 감사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것도 다 있는 거지. 그 책임 후임자가 갖고 아니 어떻게 답변해야지. 내가 주지도 않은 건물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도 좀 될까요? 보충 설명. 저기 보충 말씀하세요. 감사 중지해. 네, 잠깐.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